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이상복 강사라고 합니다. 슈퍼브레인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들에서는 좀 이제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앞에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제 얼굴이 잘 보여요. 아, 이제 웃으시는 거예요. 되게 덥죠, 날씨가. 왜 덥죠? 라고 그런 뭐 질문이 뭐 그런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과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왜 덥냐 그러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해서 이제 하지잖아요. 좀 있으면 하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 애들은 잘 몰라요. 하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하지인데 그러면은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제일 길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제일 높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더운 이유인데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과학에 흥미 있는 애들, 그런 친구들을 막 과학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면서 재밌어하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에 별로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 남중고도가 뭐고 하지가 뭐고 관심이 없는 거죠. 하지는 왜 생기는 거예요? 또 지구 자전축이 또 기울어져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뭔지 모르겠고 자꾸 복잡한 얘기 같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 선생님이 유명하다, 어떤 수학 선생님이 유명하다. 이제 가는 거를 이제 보시면은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과학 선생님들을 어떤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 그게 이제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아이한테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조금 보면서 수업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학원을 잘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회들 다니실 거고 많은 뭐 이제 비교해 보시고 이제 하실 텐데 혹시 대표로 오신 엄마 있어요? 우리 엄마 친구들 중에서 누구 엄마가 좀 갔다 와 설명회 없어요? 그런 얘기 할 때도 우리 아이한테는 잘 맞을 것 같은데 또 내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떨지 모르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수강생들을 보면요,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를 따라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저 선생님한테 내가 고3까지 들어야겠다 하고선 계속 쫓아다니는 이제 상위권 정말 과학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정말 중하위권 과학에 관심이 없어요. 문과야, 예체능이야, 뭐 이런 친구들도 다 옵니다. 근데 만족도가요 다 웬만큼은 높아요. 왜냐면 오늘 왜 덥죠?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고 남중고도가 높고 일조 시간이 길고 이런 얘기도 해주지만 야, 그냥 여름이니까 덥지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왜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그치,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그리고 더우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거고, 그쵸? 근데 이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정도 수준에 또 맞춰져 있어요. 네. 왜냐면 통합과학은 이공계에 지망을 하는 학생들만 배우는 과학이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가 목적이 뭐냐면 문과도 알아야 되고 예체능도 알아야 되는 통합과학. 그래서 수능도 다 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넓은 학생들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그런 피드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항공우주공학 박사입니다. 원래 로켓 우주발사체 이런 거 이제 만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소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스토리 뭐 이런 거 저자하고 있고요. 또 수능 모의평가 같은 거 보면은 해설 강의 자이스토리 공식 채널에서는 제가 통합과학하고 물리학하고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아마 이제 많으실 텐데요. 그런 거 있죠. 여태까지 이제 지나오시면서 그런 생각들도 아마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한테 요 타이밍에 뭐 해줬어야 됐고 요 타이밍에 뭐 해줬어야 됐는데 아, 그때 그거를 안 해줘가지고 우리 애가 그 영향으로 계속 일어나? 이런 후회들이 아마 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요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과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라도 맛을 안 보면은 고등학교 거를 안 해놓으면은 조금 낭패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인강을 하시든 물론 이제 저한테 수업은 제일 좋죠. 베스트죠. 이 동네에서는.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제가 반포 압구정까지 해도요. 괜찮은 편입니다. 실력에 비해서 덜 유명해서 그렇지 실력이 진짜예요. 근데 경력도 되게 저는 길고요. 대치에서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1년, 12년 그때부터 대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했으니까 경력도 많고 코로나 때 이제 저는 접고 이제 다시 한지는 또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접어서 그렇지 괜찮았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 아이가 과학을 안 시켜놓으면은 이 아이가 과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일단 경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방학 때가 아니면 조금 어렵죠. 아이하고도 막 뭐 기싸움 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하실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요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일단 과학 한번 들어봐. 딱 4주만 들어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요. 통합과 1, 2, 형부실험 1, 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이거를 몰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1년 동안 물리학 이렇게 배웠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걸 한 학기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화생지를 4개를 다 선택하는 친구들도 생겨요. 그러면요. 이거를 미리 조금이라도 안 해놓은 친구들은요. 이거 너무 버거워합니다. 기존에 1년 동안 했던 과정을 갖다가 한 학기 만에 해야 되고 그리고 물화생지를 여러 개를 다 해야 되고 그러면요. 내신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습니다. 통합과학은 난이도는 쉬운데 양이 많다. 또 그리고 이제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많아가지고 저는 과학 좀 했습니다. 물리 경시 좀 했고요. 뭐 이런 친구들도 외우는 거에서 암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막 울고불고 난리 나요. 내가 쟤보다 못 봤다는 거. 분노하고 그런 경우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추과목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에 걸쳐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게 수능하고 내신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기존에는 물화생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수능을 봤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옛날처럼 이제 수능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수능 보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뭘로 배웠냐면 공통과학으로 했었죠. 탐구과목.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통합과학으로 물화생지가 섞여 있는 걸로 수능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이제 볼 때는요, 수능은 쉽기 때문에 수능은 변별력이 거의 없을 걸로 보고요. 웬만하면 만점이 나올 걸로 봅니다. 뭐 하나 틀린 것도 뭐 그냥 실수로 하나 틀렸겠지 뭐 이 정도로 이제 볼 겁니다.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을 조금 믿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도 이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학생들을 선발하라고 하니까 대학에서는 뭐 입학처랑 교수님들이랑 머리를 싸매면서 어떻게 뽑아야 될지 고민이 참 많기는 한 거죠. 그래도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내신이 지역별로 편차도 많이 크고 학교별로 편차도 많이 크기 때문에 내신 자체를 대학에서는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고2 학생들이 체감한 1학년 때 통합과 작년에 어땠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런 반응들이에요. 제일 많이 애들이 얘기하는 게 중학교 때랑 정말 다르다. 저 중학교 때 무조건 A 받았는데요. A 받았으면 1등급 받아야지. 너 왜 그러고 있어? 중학교 때는 달라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 애들이 다 같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입시에 별로 큰 영향을 안 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애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다르고.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 유형 다양하고요. 생각보다 그 얘기가 없네? 시간이 없어요. 네. 과학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과학이 아까 말씀드렸지 1학년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방학 때 어느 정도 해놓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애들 보면은 국어 뭐 학원 숙제, 국어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영어 엄청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합니다. 근데 단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체감할 때 분량이 공부해야 되는 분량 자체가
같은데 국영수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과학을 놓치게 되는 경우 아니면은 내가 원래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아니면 양보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특히 이제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기존의 물화생지 원과목에서 킬러 문항들 이런 것들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이제 통합과학에서 수능을 볼 거다. 이렇게 나온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도요, 애들이 어려워해요. 중화 반응, 화학 반응식 다 쓸 줄 아는데도 이제 틀리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난해한 그런 해석, 퍼즐 맞추기 위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것들.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에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국영수만큼이나 과학도 이제 중요하다. 가까운 학원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무것도 우리 아이가 안 해놨다. 그러면 통합과학만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만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공계를 우리 아이가 갈 거다. 그러면은 물리학하고 그리고 저 말고 이제 화학 선생님 서울대 선생님 계시거든요. 이 동네에 서울대 선생님 좀 많지가 않은데 이 동네뿐만 아니죠. 반포까지 해도 서울대 나온 선생님 별로 없어요. 대치에도 없어요. 이제 화학 선생님 서울대 나온 젊은 선생님 되게 학생들하고 호흡을 잘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열려 있으니까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우리 아이가 이공계를 갈 거다 하면은 물리학하고 화학 파트는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공계 지망하신 분들은. 근데 통합과학은 문과, 우리 아이 문과인데요. 그러면 통합과학 안 해놨을 가능성이 큰데 요것만큼은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챕터가 한 20개 더 되거든요. 근데 4개만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이거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과학학원 선택 기준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좀 설명 말씀드렸고요. 과학에 대해서 좀 뭐 궁금하신 거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네. 암기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고 네. 계속 선생님께 가면 이렇게 암기가 반복적으로 저는 수업 시간에 다 해요. 외워와라 이러면 애들 안 외워오거든요. 지금 외워와라 합니다. 그럼요, 다 같이 외우면 5분 만에 다 외워요. 주기율표 중학교 내내 미뤄왔던 애들도 주기율표 그거 외우는 거 5분이면 애들 거의 다 외웁니다. 다 같이 외워요. 그러면 이제 중3 되면 이제 네네. 그 퀴즈 있잖아요. 이건 방학에 하는 거고 그러면 중3 애들 여기 다니면 그 중3 내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여기 보일 것들 지금 일단 계획상으로는 2학기 계획까지는 앉아 있고요. 일단은 방학 특강하고 수강생들이 많으면 계속 이제 열릴 겁니다. 근데 중학교 과학은 아마 그 기말고사 때만 이렇게 조금 중간 기말 때만 조금씩 할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통합과학 내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겨울에 네. 방학 때도 이 여름에 만약에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똑같은 프로그램이 오픈되나요? 똑같지는 않고요. 겨울방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내용으로 8주차나 10주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열릴 겁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